알아두면 쓸데있는 넷피셜 대잔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피셜 저는 이스타입니다. 저는 갱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린스타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드릴 건데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달리 갈 거예요. 뭐 3분 동안 브리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했었잖아요. 오늘은 그게 아니고 하나의 주제를 두고 저희 셋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린스타? 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 또 그와 관련된 얘기를 이스타와 갱스타께서 이어서 해주시는 형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중심은 린스타. 네, 오늘의 주인공. 오늘은 감사하게도 제가 준비해온 내용이 이제 워렌 버핏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만의 대응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 우리도 약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가오는 인플레이션에 함께 대비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발생할 때에는 작년 강세장에 막 성장주 투자, 막 테슬라, 네. 막 고평가, 뭐 PSR이 뭐냐 이런 거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그쵸. 발생했을 때는. 네, 슬프게도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색망이에요. 지금 이번 네, 시즌은 이제는- 망했어. 네. 네. 이제는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네.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열렸잖아요. 여기서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몇몇 사업 부문에서 원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당연한 거죠. 지금 네.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지금 감지되고 있다,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워렌 버핏이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그 딱 한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기업의 가격 결정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가격 결정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상품의 판매 가격을 좌지우지하거나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기업이 가지는 힘인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음. 기업이 내가 10,000원에 팔던 거 네. 20,000원에 팔게. 그렇죠. 소비자들한테 너희 살래? 그럼 소비자들은 네 살게. 이게 가격 결정력인 거죠. 그런 거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인 거죠. 반대로 내가 10,000원에 팔던 거 12,000원에 팔게요라고 했더니 소비자가 그럼 난 딴 데 가서 살래. 이건 가격 결정력이 낮은 없는 거. 거. 그렇죠. 네. 가격 네. 결정력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의 차이가 바로 방금 이스타께서 설명한 그거에서 이제 차이가 오는 건데 그 워렌 버핏이 항상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가격 결정권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거든요. 네. 이거는 뭐 비단 인플레이션 속에서만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어떤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오랫동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예시를 들었던 기업이 이제 두 분도 익숙하실 텐데 미국의 초콜릿 회사 시즈캔디가 있잖아요. 네. 진짜 항상 맛있어요. 버핏이 이 시즈캔디를 얘기를 합니다. 네.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되게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 박스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런데 비싸서 이 못 먹는다는 기업이 네. 그렇죠. 네. 진짜 특이하게 항상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초콜릿 살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날 가격을 올립니다. 은근슬쩍. 그래요? 네, 항상 매년 12월 26일에 은근슬쩍 가격을 올려요. 오. 그런데도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사겠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격 결정력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알아야 우리가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살아남는 기업들을 선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기업이 물건값을 올렸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 물건을 계속해서 사기를 선택한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도 어쨌든 사람들은 그 기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같은 네.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할 건데 일단은 골드만삭스에서 공개한 리스트가 있어요. 기업 얘기를 하기 전에 네. 그 가격 결정력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거예요. 기업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요즘에 팜오일 가격이 그렇게 오른다면서요. 네. 근데 그 팜오일이 그럼 어디에 사용되느냐 보니까 뭐 피자에도 사용되고 뭐 먹을 거에도 사용이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립스틱 그것도 이제 뭐 일종의 기름이 맞아요. 들어가잖아요. 네. 립스틱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화장품에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음식료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어떤 기업은 이 화장품의 립스틱 가격이 막 원재료 가격이 갑자기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랐어. 근데
이게 소비자가를 또 한 10,000원 정도 올리려니까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아. 그럼 어쩔 수 없이 가격 단가 낮춰갖고 나는 뭐 팔긴 파는데 이익은 네. 얼마 남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있는 반면에 어떤 기업은 10,000원 올랐네. 뭐 소비자가 10,000원 올리지. 그러니까 네. 그 비용을 고스란히 그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못된 기업인데 네. 소비자한테는 못된 기업인데 투자자한테는 좋은 기업. 그렇죠. 이런 저는 기업을 찾으라는 거죠. 샤넬이 떠올랐어요. 맞아요. 샤넬이 맞아요. 매년 가격을 인상하는데도 지금도 오픈런을 매일매일 맞아요. 여러 사람들이 한다고 이게 정말 있으면 사는 건데 없으면 뭐 못 사는 거니까 아쉬운 사람은 소비자가 되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을 그래서 명품 기업을 꼽긴 해요. 네.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이제 명품 기업의 특징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방금 샤넬런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인플레이션을 샤넬런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직접 체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샤넬이 몇 월 며칠부터 가격을 올릴 겁니다. 네. 라고 하면 그 전날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맞아요. 그게 뭘 뜻하느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발생 가격 상승이잖아요. 인플레이션 발생할 때에는 사람들이 미리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격 비싸져라고 생각하지만 가격 비싸지는 건 결과인 거고 네.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된다. 이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와중에 누가 그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냐. 네. 바로 명품인 거죠. 그냥 원래 명품은 그랬었어요. 원래. 네. 네. 왜냐하면 명품은 사실 우리가 비싸도 사고 그쵸. 조금 더 비싸진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걸 보고 fidelity라는 개념을 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고객의 어떤 충성심 네. 그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흔히 애플 핸드폰 가격 올려도 살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런 비슷한 되게 쉬운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네. 기업을 공개해 볼까요? 네네. 골드만삭스에서는 총 10개의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되게 유명한 게임 회사죠. 게임 하시는 분들은 여기 게임 다 하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옵치라고 불리잖아요. 네. 오버워치 오버워치. 많이들 오. 제 친구들도 뭐 하다가 PC방에서 3박 4일 하다가 기절하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밤도 안 먹고 하다가. 네. 예, 그 게임 회사가 바로 액티비전 블리저드. 이런 그 게임 회사도 있었고요. 참고로 캔디 크러쉬도 이 맞아요. 회사가 만들었죠.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오. 맞아요. 이거 모르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캔디 크러쉬도 여기 있고, 디아블로, 워크래프트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아이디어스랑 비슷한 개념인 엣시 네.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카프리홀딩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카프리홀딩스 조금 생소한데 네. 얘네가 가지고 있는 패션 브랜드는 사실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베르사체, 아. 지미추, 네. 마이클 코스, 명품이네요. 와우. 네, 이런 이제 조금 럭셔리 축에 속하는 라인들을 가지고 있는 카프리 홀딩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보로 가지고 있는 회사 어디죠? 알트리 아닌가요? 필립 필립 모리스. 필립 모리스. 네, 아, 그렇죠. 필립 모리스. 필립 모리스가 이제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치약 회사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있는데 뭐예요? 콜게이트? 그렇죠. 콜게이트. 네. 저 미국에서 내리 콜게이트만 썼거든요. 그리고 네. 사실 가격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콜게이트니까 사는 거죠. 그쵸. 네. 이런 게 바로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 밖에도 이제 있는데요. 이름만 말씀을 드리자면 윌리엄스 컴퍼니스라는 데도 있고요. 네. 조에티스 이거 저 잘 발음을 모르겠는데 조에티스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해요. 네, 조에티스 그리고 IHS 마켓, 아스펜 테크놀로지 그리고 어도비까지 와, 골드만삭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UBS에서도 이런 목록을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에스티로더와 비자, 금융 관련주 비자 이렇게 두 네. 개인데요. 에스티로더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일단 제가 에스티로더 하기 네. 전에 그러면 네. 제가 먼저 좀 할게요. 네. UBS에서도 꼽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에스티로더가 자꾸 눈에 걸려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에스티로더 잘 정리해 주실 거니까 그럼 네. 얘네가 뭐 꼽았는지 UBS부터 한번 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UBS에서는 익스피디아를 꼽았습니다. 익스피디아도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익스피디아는 이 항공권이라든지 아니면 호텔 숙박권 이런 것들을 예약을 받아주는 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의 예약을 대신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수수료를 굳이 줄일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뭐 항공권이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수수료는 오히려 퍼센트로 가져가니까 뭐 굳이 낮아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들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 네. 가격 결정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가격 올리겠습니다, 살래요 말래요 이 개념을 떠나서 소비자에게 잘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익스피디아 같은 기업도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니까 본인들의 마진이 줄어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피디아를 탑픽으로 꼽았고 여기 그 UBS에서는 뭐 이 외에도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든지 필립 네. 모리스도 여기서 겹쳐요. 네. 여기다 에스티로더까지도 겹치다 보니까 저는 여러 가지 기사 봤거든요. 네. 에스티로더가 되게 많이 겹쳐요. 네. 그래서 에스티로더가 도대체 뭐이길래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어떤 점이 그쵸. 있길래 일단은 에스티로더는 저는 처음에 어떻게 알았냐면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 그쵸? 에스티로더. 네. 그렇죠. 갈색병. 사실 저는 안 쓰거든요. 네. 저도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네. 이 갈색병이라고 해서 그 스테디셀러가 그쵸. 하나 있죠. 그쵸. 그걸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이 경제 재개주 하면은 꼭 꼽힙니다. 에스티로더가 예전부터.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마스크를 쓰면 화장을 그렇게 풀 메이크업을 하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에스티로더를 약간 좀 색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이게 마스크를 벗으면 이렇게 좀 활짝 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도 에스티로더에 맞는데 맥이랑 바비 브라운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죠? 네, 그쵸. 오,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색조 화장, 그러니까 이게 색조 화장이 많이 하려면 색조 브랜드가 있어야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에스티로더는 클리니크도 그렇고 갈색병도 그렇고 사실 기초 화장이에요. 맞아요. 이게 그럼 마스크를 벗었을 때 얘네가 뭐가 좋은데 물광 피부 때문에? 라기보다는 네. 맥이나 바비 브라운 같은 색조 화장 브랜드가 네. 있기 때문에 에스티로더가 또 이 경제 재개 수혜주로 파티 수혜주, 네. 렛츠 파티 수혜주로 Let's party 네. 가 되는 거죠. 네, 정확하십니다. 일단 와, 뭐 그렇구나. 린스타도 화장을 하니까 알겠지만 네. 사실 여자분들이 맥에서 기초 화장품을 잘 사진 않잖아요. 그건 네, 아니죠. 거의 뭐 립스틱이라든지 뭐 섀도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사고 뭐 바비 브라운도 뭐 기초 아이템들이 좀 있긴 하지만 색조 쪽으로 그렇죠. 좀 더 그러니까요. 비중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특이했던 점은 조말론 향수도 에스티로더가 맞아요. 진짜요? 네. 네. 이거 뿌리고 풀파티 가야죠. 아 내가 에스티로더를 엄청 사고 있었구나. 네, 맞아요. 모르는 네. 사이에 우리가 또 이렇게 뭐 주식에 좀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은 사실 색조에만 국한된 브랜드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분기 실적이 발표가 얼마 전에 됐었잖아요. 네네. 그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주가도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사실은 이제 색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악영향이 있었겠지만 이쪽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스킨케어나 아까 말씀드렸던 향수 쪽 매출은 네. 오히려 3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마스크 쓴다고 향수를 안 뿌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2022년은 그럼 어떨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조금 뭐 확산세가 누그러진 다음에는 어떨까라는 물음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뷰는 굉장히 불리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지역의 뭐 매출이 증대를 이미 하고 있고 특히나 좀 눈에 띄는 거는 중국 본토에서 중국이 또 그러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국 본토에서 매출이 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온라인 성장 동력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약세는 좀 단기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홀딩할 만한 탑픽 주식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을 애널리스트들이 표명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의견을 내놓은 기관에는 오펜하이머도 있고 JP모건에서도 또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해야 할 종목에 에스티로더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회복세가 뭐 당연히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단기간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스킨케어와 이커머스가 또 성장을 할 거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이제 다들 화장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상승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아마 다들 느끼셨겠지만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을 스크리닝해서 뽑았던 증권사들의 에스티로더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에스티로더가 그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내용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그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을 스크리닝 해놓은 기사들을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어요. 영어로 검색을 하실 때 Strong Pricing Power라는 그 단어를 네. 검색하시면 그 쭉 나오니까요. 단순히 에스티로더 그냥 저희가 눈에 많이 걸렸고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또 좋은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에스티로더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것일 뿐이지 에스티로더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찾아보시면서 아 진짜 에스티로더도 많이 걸리고 익스피디아도 있고 네. 심지어 저는 그 바이오 기업들도 많이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도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타이레놀, 그러니까 나 지금 좀 감기 몸살이야. 너 타이레놀 먹을래? 뭐 아니면 탁센 먹을래? 선택권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은 가격 결정권이 없죠. 그쵸. 다만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신약은 자신들이 물론 뭐 그 정책의 어떤 그 규제는 있겠지만 네. 자신들이 신약을 개발했을 때는 그 가격 결정력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많이 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분께서 조사하신 내용도 저희가 다 커버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올해 시작이 될 거라는 거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사실 지금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워렌 버핏이 말하기를 핵심은 가격 결정력이다. 이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 여러분들께서 잘 선정해서 현명하게 잘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가격 결정력은 인플레이션 아니어도 좋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경제적 해자입니다. 이게. 그렇죠. 네, 해자.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알아두면 쓸데있는 뇌피셜 대잔치.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가격 결정력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투자자들의 자세를 위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